2026년 새해 첫 주식시장이 열린 1월 2일이었죠. 하루 만에 주가가 거의 30% 가까이 치솟으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스피어인데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묶음이 바로 이 스피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딱 펼쳐보자마자 좀 어리둥절했어요. 한 뭉치는 한국의 AI 의료 기술 기업에 대한 뭐랄까 빼곡한 증권사 리포트인데, 다른 한 뭉치는 그냥 라스베가스에 있다는 거대한 공 모양 공연장 사진들 뿐이거든요. 전혀 다른 두 이야기 같은데 여기엔 분명 당신이 발견한 어떤 연결고리가 있겠죠.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분석은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뭐랄까 일종의 탐정 놀이가 될 겁니다. 하나는 한국의 코스닥 상전 기업 종목 코드 347700이고요. 다른 하나는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랜드마크. 이 두 스피어는 표면적으로는 정말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두 이야기 모두 미래라는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팔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어떤 공통된 위험이 숨어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한국의 기술 기업 스피어부터 시작하죠. 원래는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이름이었다가 최근에 사명을 바꿨다고 하네요.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핵심은 디지털 헬스 기술 플랫폼입니다. 라이프 레코드라는 자체 기술 플랫폼이 있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 DTX라고 하죠. 또 AI 의료 진단기기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건강 데이터를 모아서 AI로 분석하고 이걸로 병을 관리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로 그거죠. AI 의료, 요즘 가장 핫한 분야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 회사의 주가를 폭등시킨 건 좀 다른 이야기 같아요. 바로 스페이스X와 묶였다는 점인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회사가 우주 환경에서 원격 모니터링이나 헬스케어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해서 스페이스X와 파트너십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전립선암 진단 보조 AI나 호흡 재활 디지털 치료제 같은 기존 사업도 유망하지만 시장의 상상력을 폭발시킨 건 역시 우주항공의료라는 테마였죠. 잠깐만요.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게 확정된 계약이 아니라 단지 이야기 중이라는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 주가가 상한가를 갔다는 건가요? 자료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시장이 너무 과민 반응한 것 아니냐는 다른 의견은 없었나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게 이 기업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지점이에요. 1월 2일 상한가를 만든 주체를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하루에 60만 주 이상을 순매수했거든요. 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논의 중이라는 이 뉴스만으로도 이 회사의 미래 가치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여기에 베팅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실현했어요.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뉴스에 대한 리스크를 더 크게 본 거죠. 와, 정말 극명하게 시각이 엇갈리네요.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모든 걸 설명하기엔 현재 실적이 너무 초라한데요. 자료를 보면 2024년 12월 기준으로 매출은 전년보다 23% 줄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여전히 적자 상태입니다. 다는 건 비용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이런 실적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2025년부터 신사업 매출이 본격화되면 흑자 전환, 즉 턴어라운드를 할 거라는 그 기대감을 최대치로 끌어와서 선반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지표를 좀 더 보죠. 부채 비율은 한 43.92%로 안정적인 편인데 주가 수익 비율 PAR이 38배,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7.7배나 됩니다. 이 숫자들이 동종업계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PER, PBR 같은 지표는 일종의 가격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를 들어 PBR이 7.7배라는 건 이 회사의 장부상 순자산 가치보다 7.7배나 비싼 가격에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7.7배나요? 네.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만 보고 주변 시세의 한 7, 8배 가격을 주고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만큼 미래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없다면 정당화하기 힘든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재무제표는 거의 의미가 없고 투자자들은 사실상 2025년 이후에 미래에 돈을 걸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실적은 마이너스인데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폭등하는 패턴. 어딘가 익숙한데요? 혹시 당신이 함께 보내주신 라스베이거스의 그 거대한 구체도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예감이 강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스피어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겠네요. 한국의 스피어가 실체는 아직이지만 꿈은 우주급인 회사라면 라스베가스의 스피어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이미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을 쏟아부은 곳입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완전히 돌려서 라스베이거스로 가보죠. 와, 사진만 봐도 정말 압도적이네요. 도시 한가운데 거대한 눈동자나 무슨 행성 같은 게 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고요? 네, 저건 건축물이라기보다는 경험을 파는 기계에 가깝습니다. 높이의 112m의 세계 최대 구형 구조물인데요. 건물 바깥쪽 전체가 거대한 LED 스크린, 그러니까 엑소스피어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관객을 완전히 감싸는 16K 초고해상도 공면 스크린하고 16만 4천 개의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죠. 16만 개요? 보통 영화관 스피커가 많아야 수십 개 수준인데 상상도 안 되네요. U2가 여기서 개장 공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2023년 9월에 U2의 공연으로 아주 화려하게 데뷔했죠. 근데 이게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시각 총각은 물론이고 좌석의 진동, 바람, 심지어 특정 장면에 맞는 향기까지 분사되는 4D 경험을 제공합니다. 와, 음악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음악 속에 들어가는 거죠. 포스트카드 프롬 얼스라는 자체 제작 영상물도 상영하는데 이걸 본 사람들이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다는 후기를 남길 정도입니다. 듣기만 해도 대단한데 이 사업 모델의 핵심은 결국 그 경험 자체를 하는 거군요. 경험을 팔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목을 팝니다. 건물 외부의 그 엑소스피어는 그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큰 광고판이거든요. 아, 광고판. 자료에 따르면 하루 광고비가 무려 4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억 원에 달합니다. 하루에 6억 원이요? 건물 외벽 광고 하나로요? 그건 웬만한 중소기업 1년 매출 아닌가요? 정말 상상도 못할 비즈니스 모델이네요. 그렇죠. 이 스피어는 공연 수익, 광고 수익, 콘텐츠 판매 수익 이렇게 다각화된 수익 모델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걸 구현하는 데 들어간 돈이 너무나 막대하다는 겁니다. 아까 한국의 스피어와 패턴이 비슷할 거라고 예측하셨죠? 이쪽의 재무 상황은 어떨 것 같으세요? 3조 원을 쏟아부었다니 아무리 광고비가 비싸도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한참 걸리겠는데요. 분명 여기도 적자겠죠. 맞습니다. 혁신에는 엄청난 비용이 따르죠. 높은 초기 투자비와 또 지속적인 운영비 때문에 2025년 3분기에만 약 1억 5,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천억이요? 한 분기에? 네, 기술이 너무 최첨단이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쇼의 도시인 라스베거스 내 다른 공연장과의 경쟁도 아주 치열하죠. 결국 여기도 똑같군요. 세상을 바꿀 만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엄청난 미래 가치. 하지만 현실은 매시브한 적자. 이제 왜 당신이 두 자료를 함께 보냈는지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네, 이제 두 그림에 맞춰졌습니다. 두 회사는 국적도 산업도 다르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이라는 똑같은 스토리를 투자자들에게 팔고 있는 거죠.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보면 두 경우 모두 비슷한 종류의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그 위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한국의 기술 기업 스피어부터요. 한국 스피어의 가장 큰 위험은 자료에서 계약 검증 부족이라고 지적합니다. 스페이스X와의 파트너십 논의라는 뉴스는 정말 매력적이지만 그 계약의 구체적인 규모나 조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검증된 정보가 거의 없어요. 최악의 경우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이걸 쉽게 설명하면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입니다. 아, 그게 왜 위험한가요? 당장은 돈을 빌리는 거라 괜찮아 보이지만 나중에 이 채권들이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없던 주식이 대량으로 풀리게 됩니다. 아, 그럼 기존 주주들이 가진 주식 1주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희석되겠죠. 피자 한 판을 8명이 나눠 먹다가 갑자기 12명이 나눠 먹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몫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이유로 최근에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의 화려함 뒤에 숨은 함정이네요.
라스베가스의 스피어는 위험이 훨씬 명확해 보입니다. 막대한 부채와 계속되는 운영 손실. 그렇죠. 이쪽의 위험은 재무제표에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질문은 과연 이 적자를 감수하고 버틸 체력이 있는가?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확장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아부다비에 두 번째 스피어를 짓고 더 작은 미니 스피어를 여러 도시에 세울 계획도 있다고 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하지만 라스베가스라는 그 특수한 도시를 떠나서도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군요. 두 스피어 이야기 모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네요. 꿈과 기대감이 주가와 기업 가치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실질적인 위험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자료 분석의 핵심입니다. 기술기업 스피어의 투자 전략을 다룬 자료를 보면 이런 조언이 나와요. 보유자는 홀딩, 신규 진입은 주가가 조정을 받는 눌림목을 기다려라. 눌림목이요? 네, 눌림목이라는 게 융수철처럼 튀어올랐던 주가가 잠시 숨을 고르며 내려오는 지점을 뜻하는데요. 이때 들어가라는 건 여전히 상승 가능성을 높여본다는 뜻입니다. 목표가도 25,000원 이상으로 제시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스페이스X와의 협력 같은 미래 스토리가 현실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만 유효한 전략이죠. 결국 투자자들은 그냥 분석가나 기자가 아니라 탐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군요. 뉴스의 진위, 계약의 실체,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파헤쳐야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두 스페어는 미래에 대한 서로 다른 비전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우주라는 미지의 영역으로 인류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데 기여하려는 비전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사는 현실 공간의 경험을 극대화하려는 비전이죠. 두 비전 모두 매력적이지만 그 비전이 재무적인 성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수많은 허들을 넘어야 합니다. 오늘 스피어라는 이름 아래 담긴 두 개의 흥미로운 세계를 탐험해 봤습니다. 하나는 우주항공과 AI 의료기술로 미래를 개척하려는 한국의 기술기업, 다른 하나는 최첨단 기술로 현실에 없던 경험을 창조하는 라스베거스 엔터테인먼트 제국이었죠. 네, 두 이야기 모두 엄청난 잠재력과 또 그에 비례하는 높은 불확실성이라는 양면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스페어의 주가는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끌고 있지만 그 기대의 근거가 되는 계약의 실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과제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한 기업은 인류를 지구 너머로 보내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만들고 다른 한 기업은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을 완전히 새로운 경험의 공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미래를 향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상징하는지도 모릅니다.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과 감각적 경험의 깊이를 더하는 것. 당신이라면 이 두 가지 미래 중 어느 쪽에 더 마음이 끌리시나요? 당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 미래의 기회를 보는 눈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네요.